세상 살다 보면 욕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닌데 욕 한 번 했다고 죄인이 되는 것이 맞는 걸까요? 반대로 사람들 앞에서 대놓고 망신을 준 사람 어떻게 처벌할 수는 없는 것일까요? 이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모욕죄 언제 성립하는 것일까요? 자, 훈이로TV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훈이로TV의 김기훈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은 모욕당해 고소하려거나 모욕죄로 고소당한 경우 확인 체크해야 되는 4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누군가로부터 모욕을 당하신 분들 그리고 모욕죄로 고소당하신 분들도 이 영상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모욕죄 과연 언제 성립되느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모든 사정을 다 고려할 수밖에 없다. 즉 당시 상황이나 의도, 관계, 누가 있었는지, 시대적 분위기 전부 다 고려해서 모욕죄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어떤 단어나 특정 말을 사용했다고 해서 무조건 죄가 된다, 안 된다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단어가 모욕에 해당된다고 나온 판례가 있는 반면 모욕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나온 판례도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때 당시의 상황이나 의도, 관계 등이 다 달랐기 때문이죠. 법원에서도 판단이 계속 달라지기 때문에 참 애매한 범죄다.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 그래서 모욕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이 공연성, 특정성이라 이 2가지가 성립을 해야 되거든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게 많은데 그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공연성은 결국 둘만 있을 때 해당상이 없습니다. 내가 들은 모욕을 듣고 다른 곳에 그 내용을 전달할 만한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전파 가능성이라고 하는데 결국 가족이 듣거나 그러니까 나랑 정말 친한 친구 아니면 계약 관계에 의해서 이것을 전달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람이 있으면 공연성이 성립이 안 돼서 모욕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정성, 누구한테 한 건지가 특정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집단이나 단체를 다 포함해서 얘기하는 경우에는 누구한테 한 건지가 특정이 되지 않아서 모욕죄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제 체크해야 될 점들을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자, 구체적인 사실을 말한 것인지 확인을 하십시오. 왜냐하면 구체적인 사실을 말하면 모욕죄가 아닙니다. 모욕죄가 아니라 명예훼손죄로 가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이 사실을 말한 것에 대해서 일반인분들께서는 판단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팁은 2개 다 고소하셔야 됩니다. 2개 다 조사해달라고 고소를 하셔야 돼요. 그럼 결국 경찰 단계에서 또는 검사가 이 수사를 하면서 모욕이나 명예훼손 둘 중에 하나가 성립되는지 판단을 하겠죠. 근데 내가 하나만 찝게 되면은 명예훼손죄가 되더라도 하나 안 하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매한 경우에는 꼭 2개 다 고소하셔야 됩니다. 이건 진짜 좋은 팁이에요. 그래서 예시를 좀 드릴게요. 어떤 분이 사진을 게시하면서 이 사람은 유부남이랑 불륜을 저지르고 다닌 사람이다 라고 한 내용에 대해서 명예훼손 무죄가 나왔고 모욕죄는 대신 인정이 됐죠. 왜냐하면 유부남이랑 불륜을 저지르고 다닌다라고 해서 구체적인 사실관계, 그러니까 언제 불륜을 했다, 누구랑 했다 이런 내용들이 없이 하니까 명예훼손은 성립되지 않고 모욕죄는 인정이 됐죠. 자, 이와 반대로 상간녀 회사 동료들에게 이메일로 이 불륜 사실을 적어서 발송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간녀는 언제 불륜을 저질렀다 이런 내용들이 이메일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욕죄가 아니라 명예훼손이 유죄가 나왔습니다. 감이 잡히시나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사실을 적은 경우에는 모욕죄가 아니라 명예훼손이다. 그래서 조금 애매한 경우에는 둘 다 일단 기재하시면서 고소를 하시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2번째, 내가 하거나 들은 게 욕설인지 여부를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나라는 욕설이 굉장히 다양하죠. 일단 모욕죄 성립 가능성이 욕설은 굉장히 높습니다. 예가 있습니다. 자, 누구를 특정하지 않고 혼자서 막 분노해서 욕설을 하는 경우에는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예시를 들어볼게요. 단속원 경찰한테 18이라고 얘기하신 분이 계셨었어요. 자, 1심, 2심 다 유죄 나왔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자기가 그냥 분노에 사로잡혀서 막 허공에 대고 18 이렇게 얘기한 것은 모욕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라고 판단을 한 것이지요. 그런데 비슷한 사례인데 단속원 경찰한테 야, 이 순경 새끼, 멍멍이 새끼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1심에서는 유죄가 나왔고 2심에서는 또 무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유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결국 경찰을 지칭하고 이렇게 멍멍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판단을 한 거죠. 이 18과 다른 점은 18은 내가 분노에 사로잡혀
잡혀서 그냥 욕을 한 것이라고 하면 이것은 경찰을 지칭하고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모욕죄에 해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너무 화가 나서 욕설을 하신다고 한다면 이렇게 허공에 대고 그냥 누군가를 특정하지 않고 뭐 벽을 보고 하시던지 아니면 다른 분도 안 되겠네요. 다른 쪽을 보면서 사람 없는 쪽을 보면서 욕설을 하시는 게 조금 더 안전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부정적인 비판적 의견인지를 확인해 보십시오. 서로 언쟁 중에 비판하거나 비아냥거리다 나온 말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비일비재하죠. 그러니까 서로 말을 하다 보면은 뭐 비판하거나 비아냥거릴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경우까지 다 모욕죄로 해당한다고 하면 죄의 범위가 너무 넓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정적 비판적 의견 정도라면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법원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듣는 사람이 불쾌하다고 해서 무조건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비판적인 의견도 불쾌하죠. 내 말에 반대되는 얘기를 하면 당연히 불쾌합니다. 저도 불쾌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죄가 된다고 할 수는 없거든요. 법원이 이제 중점적으로 보는 것은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는지, 그런데 이런 부정적 비판적 의견 정도는 이제 사회적 평가를 저해시키지는 않는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시를 들어보면 당신이 정말 야비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라고 했었더니 1심, 2심에서 유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무죄가 나왔죠. 나이 처먹은 게 무슨 자랑이냐 라고 얘기한 거에 대해서도 1심, 2심 또 유죄가 나왔어요. 근데 대법원 가서 이게 무죄가 나왔습니다. 배은망덕한 새끼 그랬더니 1심, 2심에선 유죄가 나오고 대법원에서는 무죄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또 유죄가 다 나왔다가 대법원에서야 이제 무죄가 나온 것인데 판사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모욕죄로 인정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참 애매합니다. 모욕죄가 정말로. 조금 분석을 해보자면 정말 야비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결국 비판을 하면서 이런 짓까지 하다니 정말 야비합니다. 이 정도 수준으로 본 것 같고 나이 처먹은 게 무슨 자량이냐는 이것을 들었다고 해서 나이가 너무 먹었구나 하면서 뭐 사회적 가치가 뭐 하락하거나 뭐 그럴 것 같지는 않죠. 자, 배은망덕한 새끼 조금 애매한데 그래도 구체적 사실관계를 따져서 이 정도로는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똑같은 내용으로 다시 수사가 들어간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전후 맥락을 잘 따져봐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욕죄가 인정이 됐어요. 자, 무식이 하늘을 찌르네. 눈은 장식품이야? 완전히 비난하는 거죠. 이제 부정적인 내용을 넘어선 것이죠. 사실상 이 부분은. 그리고 뚱뚱해서의 돼지 같은 것이 모욕죄 인정됐습니다. 이 부분도 부정적 의견이나 비판적 의견이라고 보기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적 대상, 성별, 정치, 외모 혐오 표현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치부한 것은 거의 인정돼요. 그리고 정치적 성별 혐오적 표현이 요즘 좀 많아진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위험해요. 그리고 외모, 몸매 비하 표현도 위험합니다. 예를 들면 육격이네, 꼽고 싶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신기한 것은 1심에서 무죄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 사안은 남자가 여자한테 쓴 내용인데 그 판사님께서는 육덕 부분을 살이 많고 덕스러운 모양이다 라고 판단을 하셔서 실제로 이 판단이 나오고 뭐 많은 비판이 있었어요. 남자가 여자한테 쓴 내용이라면 사실상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표현한 것인데 그 부분을 판사가 이해하지 못했다 라면서 비판이 많았고 결국 2심에서 유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정치적 혐오 표현들이 많죠. 형별 혐오 표현도 많고 그리고 확진자, 돼지 새끼야, 뭐 뚱땡이 새끼야 이런 몸매적인 부분에 대한 평가도 모욕죄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가지 한번 다시 살펴보면 구체적인 사실을 말한 것이라면 모욕죄가 아니다. 그리고 명예훼손의 가능성이 있는 것이지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다. 그리고 내가 직접 고소하는 단계에서 이 부분을 판단하지 못한다면 모욕죄와 명예훼손을 모두 다 고소해라. 두 번째, 욕설 부분은 모욕죄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내가 분노를 표출하는 과정에서 누구를 특정하지 않고 한 욕설에 대해서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세 번째, 부정적 비판적 의견 수준으로 인정된다면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욕죄로 고소당하신 분들은 내가 한 말이 부정적 비판적 의견에 불과하다라고 얘기하시면서 관련 자료 그리고 구체적인 사정을 잘 언급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적 요구 대상으로 치부하거나 성별, 정치, 외모, 혐오적 표현은 모욕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언행을 하시거나 아니면 인터넷에 글을 남기시거나 하실 때 조심하셔야 된다. 자, 오늘은 이렇게 언제 모욕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모욕죄라는 개념 자체가 굉장히 애매하기 때문에 수사관님, 판사님들마다 달리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행 당시에 있었던 구체적인 사정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나한테 유리한 사정을 잘 제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구체적인 사정은 첫 조사, 고소를 하신 경우에는 고소인 조사, 고소를 당하신 경우라면 피의자 조사 때 나오는 진술이 큰 증거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